예, 안녕하세요. 연휴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내일부터 코스피 옵션 만기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강세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바이러스 확진되는 이 사건으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미국 장은 연휴 기간 중에 다우는 98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은 42포인트 찔끔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냥 보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강세 분위기 유지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 야간 선물 이거 강세 보일 가능성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 시장도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강력한 하방 쪽으로 지금 정반대로 변해 있습니다. 목요일 8일이 10월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그 9월 만기 이후에는 원래 그 12월 파생 시장 출발할 때는 그 외국인 포지션은 강한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물 순매수하고 합성 선물도 순매수했다는 것입니다. 합성 선물 순매수라는 것은 풋옵션 매도하고 콜옵션 매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간다는 거죠. 이런 포지션이 지난 6월 만기 이후 지속되어 온 외국인들의 기본 포지션입니다. 기관들은 이 외국인과 정반대로 이렇게 맞섰다가 금년에 내도록 엄청 깨졌습니다. 손해 어마어마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이 9월 22일 이후에 정반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표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숏 포지션입니다. 즉 내려가는 쪽에 베팅했다는 겁니다. 선물 순매도가 7,400억 원이고요. 풋 매수가 135억 원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그 콜은 원래 강한 콜 매도 포지션 유지를 했었는데 9월 20일 이후로 그러다가 최근 며칠 동안 그 콜은 매수를 늘려서 지금 찔끔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 중립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12월입니다. 저게 12월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그 지금 이후에 외국인들 그 선물 포지션 변화를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을 저는 그 미국의 11월 3일이 그 대선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트럼프 재선이 되면은 재선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 적정한 시기에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느닷없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9월 22일 날 일찍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심히 아무튼 우리는 뭐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지 그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주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12월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이제 저 포지션 변화를 주목하면 되는데 당장 이번 주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옵션 만기니까요. 그래서 10월 풋옵션 대규모 매수 포지션 취한 거 이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만기 주간에 지수 하락해버리면은 풋 매수 포지션에서 서너 배 또는 뭐 10배 정도 이익 나는 거 언제나 가능하죠. 만약에 이것이 외가격 풋 옵션이고 이것이 만약에 당첨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수가 비교적 크게 내려야 되죠. 그럴 때는 뭐 상황에 따라 100배가량 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옵션에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션 대박 거래는 만기 주간에 외가격이 당첨되는 상황에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것이 대박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 파생 포지션만 갖고 본다면 외국인이 강하게 하방 플레이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거는 예측은 저는 불가능하고요. 네, 저는 절대 이런 거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네,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위에서 정리된 이 표, 이건 팩트니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논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난 3월 저점과 같은 그런 단기 폭락 상황은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여기서 선물 매도한 거, 이거 7,400억, 이거는 본격적인 하방 공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지한 성격이 아직은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월요일, 화요일 대략 선물 매도 1조 이상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렇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파생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방,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해지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시장은 항상 걱정거리와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걱정거리를 본다면은 도대체 이놈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스페인 그 마드리드 같으면 다시 봉쇄가 발표했죠. 중앙정부가. 그런데 그 중앙정부는 봉쇄한다 그러고 그 지방정부는 그 봉쇄가 위법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지금 맞짱 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봤더니 지금 스페인 중앙정부는 그 좌파들이고 그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우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거기도 지금 그 싸움질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거의 뭐 2차 파동이죠. 그래프 보면 대단합니다. 독일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록다운 소식이 다시 들려오고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입원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하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희망적인 걸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특히 유로존이라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심이잖아요. 또 영국, 유로존과 영국의 제조업 PMI 지수 이건 매우 좋습니다.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호황 국면입니다, 이거. 네? 매우 좋고요. 미국도 지금 고용 시장 조금 고용 회복이 조금 스텝 다운된 건 사실인데 왜냐면 계속 고용 회복이 굉장히 급속하게 팍팍 진행되기는 힘들죠. 이미 상당히 지금 고용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고용은 회복되고 있고요. 원래 실업률 1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연말 목표였습니다. 12월에 실업률 10%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노동부 장관이 퍽스뉴스와 인터뷰한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7%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은 고용 서프라이즈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 지수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주목되는 바이러스 추가 지원 법안 이거 지금 선거 앞두고 펠로시가 지금 발목 잡고 늘어지니까 서로 고집 피우는 것 같은데 힘기르게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합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합의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다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3월과 같은 글로벌 셧다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3월에 그렇게 갑자기 우리 코스피 지수 같으면 1,400을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글로벌 셧다운 상황이니까 동시에 그냥
좀 셧다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뭐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폭락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다만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는 이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어떤 면은 호황이지만 바이러스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어떤 많은 부분은 바이러스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면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은 완전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경제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수 없는데 풀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갈 곳이 없어서 주식시장에 몰려버려 갖고 주가는 엄청 높은 상태, 즉 주가와 실물 간의 괴리가 상당히 높다, 즉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정도의 등락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최소한 이번 주에 지수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안고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현물 시장에서 지수 관련성이 높은 대형주 중심으로 팔아치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약세 보일 가능성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만기 전략으로만 본다면, 파생 포지션으로 만기 전략만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총 1등과 2등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순매도할 것인가? 여기서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걸 주목하는 것은 말이죠, 외국인들은 매우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대규모로 그냥 팔기 시작하면 무섭게 팔아버리니까 그것으로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는 것이죠. 기관들 팔아봤자 저는 겁나지도 않습니다.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기관하고 반대로 놀고 있으니까요. 예. 기관을 얘기야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점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외국인 순매도 중입니다. 예, 순매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어질 가능성, 적어도 이번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들어왔을까? 그것도 대규모로 뭐 찔끔 파는 거야. 그거는 뭐 그냥 보합 수준이죠. 관망이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대규모로 순매도 들어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 여러 번 영상 올린 것 중에 하이닉스 관련 영상 보시면 전 하이닉스 호재가 매우 많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반도체 황금기가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저는 매수 입장입니다. 저는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 단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장래 전망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고요. 그렇다면은 시총 3위 밑으로 그동안 주가 급등을 했고 거품 논쟁이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도 공세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종목이냐?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종목을 말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최근 5일간 외국인들 순매도 종목 참고할 수 있도록 표 올려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이 표 자주 이용하시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언제나 볼 수 있고요.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국 경제 여전히 지금 시궁창에서 허우적댄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9월 수출이 플러스로 된 점은 이거는 사실인데, 이거 좀 까고 보면 말이죠, 분기별로 한번 보면은 3분기 수출 1,305억 불인데 2분기 완전 뭐 전세 글로벌 바이러스 직격탄 맞았으니까 2분기 961억 불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수출 1,313억보다는 여전히 감소 추세입니다. 추세적으로 감소 상황에서 벗어난 거 아니라는 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급증한 것이 살려줬습니다.
반대 수출이 만약에 이렇게 그 회복되지 않았다면은 수출 플러스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자동차 수출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저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보다 더 이제 의미 있는 것이 한국의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PMI 지수인데, 이거는 한국은 지금 9월치가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 여기서 유로존에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항상 빌빌거렸거든요. 엄청 빌빌거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독일도 매우 빌빌거렸겠죠. 그 바이러스 이전에는. 그런데 바이러스 사태 지나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초호황 상태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퍼지는 것과 관계없이. 지금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 지금 바이러스 얼마나 지금 지난 1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는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호황입니다. 적어도 2달 넘었습니다. 한국은 말이죠. 8월 지표가 여전히 48.5입니다. 이거 50 밑에 있다는 것은 제조업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48.5입니다. 내일 과연 얼마 나올지 뭐 올라가자 전에 찔끔 올라가지 않을까 50 넘지 못하리라고 이제 보는데 일단 내일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매우 좋습니다. 미국 PMI 지수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어떤 신흥국들 다들 지금 눈부시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뭐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한번 보면은 트럼프의 우한 바이러스 감염 사건, 이거는 지금 정파에 따라서 반응이 극과 극으로 지금 딱 갈려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선거 결과에는 트럼프한테 호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즉, 우파들 투표소로 집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다른 뉴스 거의 안 보고요. 여기 지금 비교적 사실관계 정확한 게 사실대로 보도하는 게 팍스 뉴스인 것 같아서 팍스 뉴스만 수시로 체크합니다. 여기 본 바로는 트럼프는 지금 입원 후 첫 24시간 동안 열도 없고 산소 보충 없이 자발 호흡 잘하고 있고 이 영감쟁이가 말이죠. 가만히 좀 쉬면 될 텐데 빨빨 돌아다닌대요. 막 주변에 이 집 막 빨빨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 하고 있다. 자기 할 일 뭐겠습니까? 선거운동이지. 대통령 일이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지금 트윗으로 자기 상황을 내보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뭐 고맙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는 게 뭡니까? 표 좀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서 하던 일 완수하겠다. 골자는 효과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 건강 관련해서 특징이 74세 고령에다가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만입니다. 비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비만. 요게 지금 위험 가중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위험하고 노인들이 위험하고 비만이면 더 위험하고 이렇게 위험 가중 요소라는데, 근데 이분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우 낙천적이죠, 이 사람. 예? 낙천적이고 아주 의지가 강한, 멘탈이 아주 강한 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제 느낌으로는 한 일주일 이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병원 상황으로는 적어도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난 8개월간 이 대응 방안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경험도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임상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에. 환자 수 제일 많고 말해 그런데. 그래서, 비교적 이런 시일 내에 조만간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건강하게 다시 복귀해갖고 재선 미션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만기 주간에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응 전략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성이 높은 것은 대형주, 이걸 개인들이 좀 내린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번 주는
만기 주가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 내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해서 예측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는 것인데 정말로 그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공세를 보인다면은 거기에 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팔아버려야죠, 뭐. 일단 팔아놓고 더 낮은 값에 다시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돈 버는 겁니다. 수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량 대형주들은 결국 한국 경제를 버팀목이기 때문에 한국이 망해도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기업은 가장 늦게 망하리라고 한국보다 더 늦게 망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이 망해도 우량 대기업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값에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그것도 돈 버는 겁니다. 꼭 올라야지 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공시에 보인다면 여기에 편성해서 일단 팔아치우고 저점 재매수 고려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최근 그 영상에서 하이닉스 제가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 크게 하락하면은 이거는 저점에 추가 더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오히려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고퍼스 해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고퍼스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게 3월처럼 추세적으로 왕창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고퍼스 이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고퍼스 이익 실현해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팍 내려 있으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퍼스 잔치, 보험금 타는 날이죠. 보험금 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왕창 한번 내려줬으면 저는 오히려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